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 이름 뒤에 숨겨진 돈의 미래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 새로운 돈이 가진 무서운 얼굴부터 보고요. 그 뒤에 숨은 미국의 진짜 속셈을 알아볼 겁니다. 이게 전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그리고 이 거대한 쌍 속에서 한국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 우리 돈의 미래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스테이블 코인이 가진 두 얼굴, 그 모순부터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바로 익명성 때문입니다. 이 익명성이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자료를 한번 볼까요? 최근에 한국에서만 580억 원 규모의 불법 환전 사건이 터졌는데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세요? 이런 기술이 아동 착취물 같은 정말 끔찍한 반인륜적인 범죄에 돈을 대는 자금줄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이렇게 위험한 걸 알면서 왜 미국 정부는 갑자기 태도를 싹 바꿨을까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페이스북이 리브라 만든다고 했을 때 마크 저커버그를 의회로 불러서 거의 박살을 내다시피 했었잖아요. 근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해답은요,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싸움 속에 그 답이 숨어 있죠. 지난 수십 년간 달러는 세계의 왕이었죠. 근데 그 지위가 지금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줄고 있고 중국 같은 나라들은 더 이상 예전처럼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아요. 심지어 중국은 이제 석유 같은 에너지를 살 때 달러가 아니라 자기들 돈 위안화로 사기 시작했어요. 이건 페트로달러 시스템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는 아주 심각한 신호입니다. 바로 그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가 미국 국채에서 발을 빼기 시작할 때 갑자기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마어마한 양의 미국 빚을 사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익명의 큰 손, 대체 누구였을까요? 이 표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자,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진 주체들 순위인데요. 17위를 한번 보세요. 일본, 중국 같은 나라 이름이 아니라 케이맨 제도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죠. 이건 국가가 아니라 바로 민간 기업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미국은 제네시스 법안 같은 걸 만들어서 아주 치밀하게 판을 짜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은 이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선순환 구조를 만든 거죠. 첫째, 민간 기업들한테 너희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해라 하고 허가해줘요. 둘째, 법으로 대신 그 돈만큼 미국 국채를 사서 보관해야 한다고 못을 박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국 정부는 가만히 앉아서 자기들 빚을 사줄 영원한 고객을 확보하게 되는 거죠. 직접 디지털 화폐를 만들 필요도 없이요. 정말 엄청난 전략이죠. 자, 그럼 미국의 이 똑똑한 전략이 전 세계 시장을 어떻게 바꿔놨을까요? 그 결과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의 독점이었습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충격적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99%가 전부 달러 기반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 돈을 다 합쳐도 고작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남미나 아프리카, 중동처럼 자국 화폐가 불안정한 나라들에서는 이게 이미 현실이 됐어요. 사람들이 월급을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받기 시작했고 그럴수록 자기 나라 돈의 가치는 더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버린 거죠. 사실상 통화 주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새로운 판 위에서 이제 주 거인이 맞붙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중국이죠. 그리고 이 둘의 방식은 각자의 이념을 보여주듯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은 시장에 맡기는 민간 주도의 방식을 밀어붙이고 있고요. 반면에 중국은 철저하게 국가가 통제하는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그러니까 CBDC는요, 편리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모든 걸 국가에 바쳐야 해요. 정부가 모든 거래를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고요. 심지어 이 돈은 이번 주까지 식료품 사는 데만 써라. 이런 식으로 돈의 쓰임새까지 프로그래밍 할 수 있게 됩니다. 프라이버시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인들의 싸움 속에서 한국 같은 나라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우리의 금융 미래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해법은 바로 K-스테이블 코인, 즉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자는 겁니다. 근데 말이 쉽지 이미 99%를 장악한 저 달러의 벽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그냥 원화 코인을 만드는 걸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핵심은 서비스를 붙이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 팬들이 열광하는 K-팝 콘서트 티켓이나 한정판 굿즈 아니면 웹툰 같은 콘텐츠를 오직 이 K-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사고 싶으면 원화 코인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강력한 문화 파워를 무기로 쓰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이런 걸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사용자들을 보호하려면 아주 강력한 규제가 필요해요. 전문가들은 지금 논의되는 발행사의 자본금 요건이 너무 낮다고 지적합니다. 기존 인터넷은행 수준, 아니 그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 엄청난 과도기에 서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당연하게 여겨졌던 금융 시스템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 거죠. 물론 모든 변화에는 혼란이 따릅니다. 하지만 자료의 결론처럼 변화가 두렵다고 피하는 건 답이 될 수 없어요. 이 혼란 속에서 우리의 통화 주권과 자산을 지킬 수 있는 현명한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이 새로운 디지털 화폐의 세상에서 우리 돈의 미래를 결정하는 건 과연 누가 될까요? 이미 시작된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